오래된 빌라 301호. 아버지가 사는 빌라 앞에는 매일같이 길고양이 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그 기간이 벌써 1년. 녀석은 잠시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와 현관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대체 왜일까? 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야? 눈에 띈 건 낡은 현관문 아래쪽. 유독 그 부분만 고양이 발톱에 긁혀 나무가 다 일어나 있었어요. 마치 문을 열어달라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애원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그 고양이를 볼 때마다 희미하게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그날은 유독 빌라로 들어가는 골목이 조용했어요. 해질녘 노을이 건물의 벽을 붉게 물들였지만 낡은 빌라는 어딘가 쓸쓸할 정도로 고요했지죠. 민수 씨는 일주일에 3번, 퇴근 후 홀로 사시는 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치매를 앓기 시작한 뒤부터 생긴 저만의 규칙이었어요. 아버지가 기억을 놓기 시작하면서 그는 놓쳐버린 시간들을 되찾으려는 듯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조용해진 그 집을 아버지만큼이나 민수 씨도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여보, 오늘은 지훈이랑 나도 같이 가요. 아내가 나서준 덕분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빌라 계단을 다 오르자마자 민준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들 역시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죠. 302로 현관문 앞에 어김없이 그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에 등을 기댄 채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마치 지친 몸을 잠시 쉬는 듯, 그러나 단 한순간도 경계를 풀지 않은 모습으로요. 아빠, 저 고양이 또 왔네. 꼭 할아버지네. 문지기 같아. 목걸이도 없었고 한쪽 귀가 살짝 찢어지고 마른 걸 보면 길고양이 같아 보이는 녀석이었습니다. 고단한 길 위의 삶이 느껴졌지만 녀석의 눈빛만은 흐트러짐 없이 단단했죠. 눈동자는 문이 아닌 민준 씨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는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고양이와 눈이 마주친 것도 잠시, 녀석은 이내 다시 현관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야옹 하고 울었죠. 그 소리는 마치 원망 같기도 부탁 같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알아보는 날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알아보는 날인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밥은 먹었고? 그때였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고양이가 쏜살같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 녀석이. 민준 씨가 고양이를 쫓아내려 하자 아버지가 나지막이 손을 들었습니다. 놔둬라. 손님이다. 고양이는 거실을 휙 둘러보더니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된 자개장롱 앞에 멈춰 서서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더 구슬픈 소리였습니다. 아빠, 좀 이상하지 않아? 제가 꼭 뭘 찾는 것 같아. 민준 씨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신 조용히 장롱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에 띈 건 장롱의 맨 아래 서랍. 유독 그 서랍만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 서랍은 어머니가 살아생전 아끼는 물건과 장신구를 넣어두던 곳이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잠든 후에도 고양이는 장롱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방을 나설 때 녀석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민준 씨는 그 장롱을 열어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고양이가 왜 그토록 아버지 집에 들어오려 했는지 알게 된 순간부터 말이죠. 박민준 씨는 다시 아버지의 집 안방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느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 때문이었죠. 그는 장롱 앞을 떠나지 않던 그 고양이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장롱 앞에 웅크리고 있었죠. 너 대체 여기 왜 이러고 있는 거냐? 나비, 그렇게 불러야 하나? 어머니가 살아생전 키우셨던 고양이의 이름이 나비였습니다. 기억 속의 나비는 새하얀 털을 가졌지만 이 녀석은 얼룩덜룩한 회색 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아 장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더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잠겨있던 맨 아래 서랍 틈에 많은 흠집이 나 있었고 아주 낡은 시로라기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밤새도록 앞발로 틈을 후벼 판 것처럼 보였어요. 민준 씨는 가만히 서랍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공구함에서 작은 망치와 드라이버를 가져왔습니다. 서랍을 부술 생각은 아니었지만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에 드라이버를 대려는 순간 고양이가 낮게 하악질하며 그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민준 씨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한 슬픈 눈이었습니다. 그래,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겠어. 그는 고양이를 달래며 다시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비틀었습니다. 낡은 자물쇠는 생각보다 쉽게 부서졌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서랍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아주 오래된 나무 향과 함께 희미한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낡은 장신구 몇 개와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상자는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은 자신이 모두 정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서 보인 건 어머니의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베네 저고리와 아기 양말, 그리고 바래진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인 민준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언젠가 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 아빠는 아마 많은 것을 잊었을 거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엄마와 아빠에게 너는 세상의 전부였고 우리의 모든 약속이었다는 걸. 민준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나비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내 어미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잠이 깬 아버지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보더니 아주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약속. 그래, 약속이 있었지. 나비 어미에게. 며칠 뒤 민준 씨는 아내와 마주 앉은 저녁 식탁 위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억 속에 무언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에 아내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어머님이랑 한 약속. 민준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롱 속 나무 상자, 베넷 저고리,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메모.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 고양이가 이 상자를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자꾸 약속이라고 중얼거리시고 누군가에게 한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아.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 그때부터 말씀도 줄고. 혹시 그때 일 아닐까? 하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메모의 필체는 아주 오래전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써 내려간 일기처럼 보였습니다. 나비 어미에게 약속했다.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나비의 어미, 그렇다면 저 고양이는 나비의 새끼란 말인가? 민준 씨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죠. 사진 속 어머니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무릎 위에는 늘 새하얀 털의 고양이, 나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앨범 페이지에 끼워진 작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배가 부른 모습으로 하얀 나비와 함께 얼룩덜룩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새끼 고양이가 바로 지금 집 안을 떠나지 않는 저 녀석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저 고양이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걸. 그날은 유독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아버지의 메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그의 발치에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들의 손에 들린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 사진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쓰신 글이고요. 민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메모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비 어미에게 약속했다. 내 새끼는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내가 내게 와주었듯 나도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아버지는 사진과 메모를 번갈아 보더니 미세하게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안개 속에서 조금씩 형태를 갖추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나비가 새끼를 낳았지. 내 엄마가 무척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만. 어머니의 병이 깊어지던 그 시절, 아버지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다른 모든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끼 고양이가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미처 그 녀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고양이를 애타게 찾았지만 아버지도 아들인 민준 씨도 그저 병세가 깊어져 헛것을 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까지도 창밖을 보며 우리 아기 하고 중얼거렸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은 그 아기가 아들인 민준 씨라고만 생각했죠. 아버지, 이 녀석이에요. 어머니가 찾던 그 고양이. 민준 씨가 발치에 고양이를 가리키자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양이는 기다렸다는 듯 아버지의 무릎 위로 올라와 몸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익숙하게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약속을 잊었구나. 내가 내 어미와의 약속을 잊고 살았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것은 고양이에게 하는 사과이자 먼저 떠난 아내에게 전하는 뒤늦은 고백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1년 넘게 현관문을 긁으며 집으로 돌아오려 했던 고양이. 그 녀석은 어미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는 이 집으로, 그리고 자신을 기다렸을 주인을 찾아 돌아오려 했던 것입니다. 잊혀진 기억의 조각은 그렇게 고양이의 오랜 기다림 끝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민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그 약속 지킬게요. 그날 이후 아버지의 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양이는 이제 현관문 앞이 아닌 아버지의 무릎 위가 제자리인 것처럼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민준 씨는 녀석에게 약속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창밖을 보며 누군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아주 가끔씩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손끝에 남은 온기와 마음속에 새겨진 약속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굳게 잠겨있던 장롱 서랍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베넷 저고리와 낡은 사진, 그리고 아버지의 메모를 나무 상자에 다시 넣어두고 그 옆에 어머니가 나비와 함께 찍은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잊혔던 기억의 무덤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담긴 작은 보물 상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 씨는 다시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는 유난히 맑은 정신으로 창가에 앉아 약속이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엄마가 저 녀석을 보면 참 좋아했을 텐데. 그 말에 민준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기억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사랑의 감정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곁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 지키는 모습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엔 알 수 없는 따뜻함과 평온함이 함께 섞여 있었고, 창밖으로 부는 바람이 아버지의 흰 머리카락을 살며시 흩날렸습니다. 그날 거실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고양이 약속이가 함께하는 그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위로와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게 우리가 서로의 곁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에 흔들리는 햇살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박씨, 할아버지 댁의 새로운 가족, 약속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빌라 앞을 지날 때마다 301호 창가를 보며 손을 흔들었고, 창가에는 늘 할아버지와 함께 웅크리고 앉은 고양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잊혔던 약속 하나가 차갑게 식어가던 집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억이 전부라고.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기억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바람이 불어도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가슴에 조용히 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무언가를 지켜주는 약속이 같은 존재가 있지 않나요?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만은
함께하는 누군가.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남아 오늘도 조용히 등을 토닥이는 것 같습니다.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믿는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기억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동을 나눠주세요.